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수임료 수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마녀 사냥하듯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며 옹호했습니다. 양이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가상자산 논란을 촉발한 김남국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의 패당 선고를 받기 전에 반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9도, 대구 28도, 서울과 춘천, 광주 27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아 다소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영남 지방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를 넘어서 최근에는 30도가 넘는 초여름 날씨도 느껴지죠. 이렇게 날씨가 좋다 보니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곤충들도 활동하기 좋은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날아다니는 벌에 쏘일까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우려해야 할 일은 벌이 없어져 버린 자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100대 작물 중 71%가 이 꿀벌을 매개로 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벌의 날입니다. 이 꿀벌 실종,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요. 한국양봉협회 소속 농가의 최근 1년간 꿀벌 폐사율은 무려 61.4%, 141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네, 벌들이 평안해야 지구도 평안하고 우리도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하죠.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김정희 캐스터. 네, 맑은 날씨 속 고속도로에는 지방 방향 정체가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노선은 역시 1번 경부선인데요. 부산 방향으로 경기권에서는 오산에서 안성 사이로 15km, 충청권에서는 망향휴게소부터 천안분기점까지 10km 구간 가장 차가 많고, 안성 지역의 경우는 40번 평택 제천선 역시 제천 쪽으로 남한성에서 금광 1터널까지 가는데 여유 시간을 두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으로는 경기권에서 충청권으로 진입하기가 불편합니다. 서평택 분기점과 서해대교 사이로 12km 구간 차 간격 좁히고요. 강원 지역으로 향하는 길은 50번 영동고속도로의 정체가 가장 긴데 우선 경기권인 부곡과 용인 주변에서 각각 10여 킬로미터씩 밀린 다음 강원권에서는 만종분기점부터 원주 사이로 6km 구간 속도 내지 못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은 이보다는 수월하게 통과 가능합니다. 경기권인 남양주 금소와 화도 사이 9km가량의 정체만 제외하면 그 밖의 구간들은 무난하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 종합 정리하는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 코인 의혹에 휘말린 김남국 의원 논란 이번 주에도 계속 화제인데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자체 진상조사는 어렵게 됐지만 국회 차원에서 조치가 있었죠? 예,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지 사흘 뒤인 지난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했는데요. 징계 사유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 윤리 강령과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 성실 의무, 청렴 의무 위반이었는데요. 예. 민주당은 당초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김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 논란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조사 업무가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당 진상조사단의 권고에 따라서 코인을 매각하겠다던 김 의원의 약속도 지켜진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요. 김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민주당의 자체 조사가 무산되자 당내에서는 징계 회피를 위한 탈당을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비판도 제기가 됐는데요. 네. 특히 비명계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선 안 됐다라고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의 탈당을 수용한 지도부는 결국 당내 반발이 거세면서 결국 김 의원 탈당 후 사흘 만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예.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정 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의원의 제명까지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석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제명이 가능한데요. 네. 국회 윤리특위 안건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이뤄질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국회 차원의 윤리 그 활동과는 별개로 검찰의 수사는 본격 진행되고 있죠. 예.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6일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김 의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지 세 번째 만에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빗썸과 업비트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카카오 클립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는데요. 네.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우선 금융정보분석원이 의심거래로 판단한 김 의원의 지난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위믹스 코인 거래 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85만 5천여 개의 위믹스 코인이 김 의원의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됐는데요. 거기다가 또 85만 5천여 개의 위믹스 코인이 빗썸에서 또 클립 지갑으로 건너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예. 좀 의혹입니다. 복잡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금 출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코인 거래 등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쪽 소식으로 가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 하게 되죠? 예.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김도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다음 달 9일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데요. 우선 당내에서는 거론되는 후보가 남원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 그리고 서울 서초구리 지역구인 박성중 의원, 대구 경북에서는 김정재 이만희 의원을 포함한 재선 의원들이 주로 거론되고 예. 또 초선 중에서는 친윤 핵심인 이용 의원도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영호 전 최고위원과 함께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 최고위원 사퇴를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징계 수위가 당원권 징계 1년만 받은 상황이라서 최고위원이 역할이 중단된 사고 상태여서 최고위원 그렇죠. 거리는 아니라 태영호 전 최고위원 자리만 보궐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했는데요. 2박 3일의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어제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그리고 팜 민진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했고요. 오늘 나렌드라 모리 인도 총리를 오전에 만났고 이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그리고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일 만나는데요. 특히 좀 관심을 모은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직까지는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날쯤에 성사가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 중에 가장 관심 가는 대목이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이루어지죠? 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서 참배할 예정인데요. 한국 대통령의 참배도 처음이지만 한일 두 정상이 함께 위령비를 찾는 것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히로시마 시내의 한 호텔에서 원폭 피해 당사자인 피폭 1세와 후손 20여 명을 만난 간담회에도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수차례 참석한 이들에게 허리를 숙이며 사과를 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원폭 피해 당사자들을 만난 것도 처음이었는데 아하.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동포들이 원자폭탄 피폭을 당할 때 우리는 식민 상태였고 또 해방 그리고 독립이 됐지만 나라가 힘이 없었고 또 공산 침략을 당하고 정말 어려웠다. 슬픔과 고통을 겪는 현장에서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늦게 여러분을 찾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재차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는데요.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만 하고 이석할 예정이었지만 간담회도 직접 주재하면서 40분가량 참석자들과 대화를 했고 예. 또 피폭 피해자와 후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방문할 평화기념공원의 위령비 참배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라고 또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간호법 소식인데 윤석열 대통령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죠? 예,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양국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면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당정도 국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며 간호법 통과 시 초래할 의료계 혼란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시스템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예, 간호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우선 간호법을 재투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재투표를 할 수 있고 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능하지만 115석인 국민의힘 의석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재결이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지우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약 파기 논란을 제기했는데요. 헛공약,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지만 다만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에 참석해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부탁드리겠다며 간호법에 대해서도 합당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한 바는 있습니다. 네. 이 의료계 쪽은 어떤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간호법 제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간호협회는 어제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과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네.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들이 참여했고 경찰 수산으로는 2만 2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석해서 시위를 열었는데요. 간호협회는 진료 거부에 대한 어떤 집단 행동은 하지는 않지만 대리 처방과 기관 삽관, 봉합 등 그동안 의료계 현장에서 이뤄진 어떤 관행과 같은 좀 불법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고 예. 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정치인을 겨냥한 내년 총선 낙선 운동도 벌인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계 직역단체는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17일로 예고했던 연대 총파업은 일단 철회한 상태입니다. 네.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우리 시찰단, 이 마라톤 한일 양국 간 논의 끝에 내일 출국하게 되죠.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까? 예, 내일 한국 정부 시찰단이 내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시찰단은 우선
22일에는 도쿄전력과 경산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만나 회의와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고 23일에서 24일 이틀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25일에는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예.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시찰단 단장을 맡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 그리고 방사선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도 참여해서 총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떠나게 됩니다. 네. 시찰단은 우선 오염수의 발생부터 정화, 정류 그리고 모인 오염수가 희석돼 바다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인데요. 그 관심인 오염수 시료 채취와 검증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진행 중인 오염수 처리 검증에 이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들어가 있고 또 함께 교차 분석을 위해 시료를 확보한 상태라서 시찰단과는 별도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찰단이 별도로 시료 채취나 검증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염수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을 단호하고 명확하게 천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는데 야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렇게 또 제안했죠.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그 원포인트 개헌을 꺼냈는데요.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가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고향이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5.18 정신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 가지고 헌법 개정은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며 당장의 개헌 논의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현역 의원을 첫 번째로 소환 조사했죠. 어디까지 수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을까요? 예. 검찰이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현역 의원 중에서는 첫 소환 조사였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에 앞서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13시간여의 조사를 마친 뒤에도 피해 사실은 캠프 구성 초창기에 1,000만 원을 전달해 자원봉사자 밥값이나 생활경비로 조달했다는 것인데 자신은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돈봉투 전달 과정과 자금 출처, 수수자금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궁했는데요. 검찰은 이 의원에 이어 4,6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도 다음 주 내로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돈을 마련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이어 전달에 관여한 현역 의원들까지 소환 조사를 마치면 송영길 전 대표까지 순차적으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중앙일보의 이창훈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8분 향해 가네요. 주말 날씨 또 도로 상황 점검해보죠. 먼저 기상청 연결합니다. 송소진 씨. 오늘도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이 서울, 광주 27도, 대구 28도, 대구가 28도, 광주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빠르게 선선해져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과 경상남북도에는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이 예상되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내일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 정체의 정점은 지났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길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막히고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강원권에서는 원주와 새마를 중심으로 속도 떨어지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충청권에서는 천안부터 옥산, 청주에서 주감 휴게소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만 정체고요. 이후로는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논산 쪽으로 남풍새 나들목에서 차량터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돈봉투 전당대회 논란, 이어서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이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이 당 쇄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체제 정비에 나섰습니다만 의원총회 이후에 오히려 계파 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어려움에 처한 그런 양상이죠. 이 시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 동정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별로 안녕치 못하시죠? 당이 좀 죄송합니다. 네. 예. 그 김남국 의원하고 또 좀 친하셨죠? 네, 친하죠. 예. 그 가상화폐 투자하고 있는 거 아셨어요? 저는 몰랐고요. 예. 나중에 이제 보도된 걸 보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변호사 시절부터 조금씩 해왔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급기야 이제 탈당까지 한 이런 상황인데 우선 아주 근본적으로 이 김남국 의원의 이 가상화폐 투자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사실 가상화폐 투자 자체가 이제 문제된다거나 또는 불법이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투자한 자금 출처라든지 뭐 예. 이런 부분까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진상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액수가 좀 많지 않냐. 이제 국회의원이 공무원의 자격과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액수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상임위 중에도 혹시 해서 이게 충실 의무나 이런 것들에 좀 반한 것 아니냐. 이런 윤리적인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액수뿐 아니라 거래 횟수 이런 게 뭐 수시로 또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를 거의 전문가 꾼 수준 아니었느냐 뭐 요게 지금 뭐 논란의 대상인 것 같아요. 네, 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 출처, 뭐 내부 정보 이용 이런 의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진상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는 뭐 손혜원 전 의원, 뭐 양이원영 의원 등등은 뭐 이거 무슨 뭐 마녀 사냥이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데 그런 목소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눠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불법적인 부분과 단순히 이제 비난받을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아직 확인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이제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나 이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세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러나 대부분의 시선은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 형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좀 더 집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는 이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게다가 뭐 김남국 의원이 구멍난 양말 신고 다닌다 이렇게 가난한 척 했는데 엄청난 액수를 수천 회씩 거래한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특히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지금 확 빠지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가상자산이 젊은 층분들에게는 좀 익숙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한 영역에서 뭔가
이제 국회의원이 눈높이에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대중적 정서가 획 돌아서는데도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김남국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제2의 조국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좀 검찰 발 아니었겠느냐라는 의심 하나 하고 예. 두 번째로 이제 언론이 약간 이제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다른 당의 국회의원과는 보다는 좀 더 다른 이제 잣대를 잡고 되는 거. 뭐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 의원님들은. 예. 그런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분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거는 기대,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게 거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과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조선일보가 이제 최초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보도를 하게 된 근거가 되는 거는 사실 뭐 지난해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 네. 의혹이 있다고 해서 검찰에 넘겼고 네. 검찰이 뭐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이제 영장이 기각돼서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일부가 넘어가서 조선일보 보도로 이어진 것처럼 추정되는 건 너무 뭐 근거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FIU 차원에서는 예. 본인들이 무슨 언론에다 정보를 주거나 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FIU는 아니고 그러면 FIU의 정보를 전달받은 검찰 쪽에서 이제 정보가 나갔다는 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충분히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예. 최근에 이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좀 무분별하게 수사 또는 수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특정 언론에게 이제 유출하는 행위는 예. 어찌 됐든 굉장히 비난받아야 되고 좀 멈춰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맞습니다. 그건 이제 별도로 지적돼야 하긴 하는데 네네. 하지만 조금 아까 박 의원도 지적했듯이 국민 정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성성돼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더 일찍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한다. 탈당도 사실은 받아들이지 말고 네. 당에서 제명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초반에는 이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뭐지라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파악하고 또 상황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의미가 파악된 뒤로는 이제 진상조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돈봉투 건에 관련돼서는 진상조사도 사실 저희가 못했던 건데,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예.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투자 행위를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마자 바로 감찰단에게 또 감찰 지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윤리감찰. 예, 윤리감찰을. 예.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파악이 된 뒤로는 나름 조치를 했던 거고 예. 탈당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탈당계가 접수만 되면 그러니까 도달만 되면 바로 효과가 발휘 되거든요. 그럼 뭐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말고가 없어요? 예, 받아들이고 말고라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 지도부가 돈봉투 건과 달리 조금 기민한 동작과 행동을 보였던 건데 그래도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예.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탈당계가 접수됐더라도 당에서 제명하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당원 당규에서는 이제 탈당이 되더라도 조사를 해서 이제 복당이 안 되게끔 또 복당이 굉장히 어렵게끔 만드는 절차는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좀 논의를 해서 진행 여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탈당 후 3일이 지난 후에 국회 차원의 윤리위원회에 민주당이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 뭐 그 탈당 자체가 좀 문제 있다는 인식이었으면 바로 당일 뭐 윤리위에 제소해야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탈당했다는 얘기가 들어온 게 이제 일요일 아니었겠습니까? 네. 제 기억은 그렇고요. 그날 이제 오후에 이제 쇄신 관련된 의총이 있었고, 예. 나는 의총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또 그거 관련된 내용들
하고 하느라고 좀 시간이 소비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의사결정이 조금 더디게 이루어진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제 뭐 판단을 한 거죠. 하여튼 조금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말씀하신 그 쇄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런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법과 관련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질 못하고 자꾸 늑장 대응하고 그러다 보니 지지도가 적쭉 빠진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막 쏟아졌다면서요. 그런 이제 지적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뭔가 기준을 세우고, 그죠? 그다음에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응 단위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까지 당에서 이제 그런 것들 못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대응이 좀 늦어진 거고 각 사안이 또 그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돈봉투건, 그다음에 코인건 마치 많은 분들이 아주 유사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성질은 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각 대응별로 맞는 대응 방법이나 기준을 찾는 것도 또 시간이 좀 걸렸던 건 또 사실이지만 또 필요한 부분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그러나 이제 의총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받아들여서 예. 향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그다음에 감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향후에는 그렇지는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네, 당내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이번에 이제 간호법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 네. 행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 또 남아 있는 법들이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등 야당은 뭐 계속 통과시키고 거부권하면 재의결하고 이럴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아시겠지만 방송법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본회의 쪽에다가 이제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당이나 정부는 국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정부는 국회를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좀 대화를 하고 뭔가 지금 통과를 시도하려는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간호법도 그랬고 양국관리법도 그렇고 그런 노력을 정부하고 여당이 안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시간이 계속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럼 통과를 시키면 그때 가서야 거부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라는 건 찾아보기 어렵고 예.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사실은 느끼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 말씀도 저거 상당 부분 수긍합니다만 그래도 네네. 양곡관리법도 간호법도 본회의 통과 바로 직전쯤에는 정부와 여당이 이런 수정안을 가지고도 논의해보자라는 얘기들을 하진 않았나요? 그러니까 간호법 같은 경우도 법안 관련된 수정 의견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대책 몇 가지 이제 간호사분들을 위한 대책 같은 것들을 내놨었죠. 그러나 예. 그것이 이 직역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을 정리하는 법률적 정비는 아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자. 예. 라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심지어 대선 때 공약 차원에서 말씀도 하셨던 부분인데 예. 이렇게 이제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다가 통과되고 나서는 그제서야 혼란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통과가 앞 기다리고 있는 방송법, 뭐 노란봉투법 등등은 지금이라도 협의하자 이런 입장이다. 저희는 계속 그 얘기를 해왔죠. 예. 네. 그런데 뭐 태도가 정부 여당 쪽이 뭐 특히 대통령실이 달라질 기미가 별로 안 보여요. 예, 실제로 뭐 지금 그런 태도를 안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요거하고 좀 케이스는 다르지만 저희가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저희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렇죠. 그거 역시 대선 공약 아니었겠습니까? 예.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아주 그냥 이런저에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까지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도 하겠다고 했던 것조차도 저희들이 얘기하면 지금 막 안 하겠다는 식이 돼버려서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예. 생각입니다. 예. 그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서
뭐 부패 정치인들 물타기 하기 위해서 국론을 딴 데로 이렇게 정신 팔리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식의 취지로 대통령실이 답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대통령실의 그런 답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저는 좀 이상한 게 이게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5월 18일 당시에. 예. 자, 근데 사실 국회 내 의석 배분 구조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진정성 있고 할 마음이 있었다면 아유 고맙다라고 하고 빨리 하자라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민 의원이었고요. 자, 이모저모 정치권 이슈들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 의견 듣습니다. 도봉갑 지역 김재섭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김재섭입니다. 네. 앞서서 제가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투자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여론을 쭉 소개하며 물어봤는데 반대로 국민의힘 쪽 분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질문은 이준석 전 대표도 코인 투자에서 선거 몇 번 치를 돈 벌었다라고 말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코인 투자랑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뭐 공통점이라고 하면 코인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코인 투자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직접 지켜본 바로 예. 어떤 뭐 이해 충돌 여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될 수가 없었던 것이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매매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코인 거래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김남국 의원에게 문제가 되는 이해 충돌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 일단은 가장 클 겁니다. 게다가 이준석 대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싶다 하더라도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활용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그게 확인되지는 않는 것이고 예. 적어도 자동 매매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그 코인 투자를 했던 사람과 예. 의원이라는 직을 가지고 상임위 내에서 투자를 하시고 예. 혹여는 제기되는 의혹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아니냐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 얼마를 벌었다라고 거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김남국 의원이 보여줬던 청렴한 삶, 뭐 가난한 청년의 이미지 이런 거 전혀 어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조금 더 김남국 의원을 향한 비판의 수위가 더 예.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특정 언론이 아마도 검찰 발일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자료를 그냥 딱 한 의원을 찍어서 공개해버리면 그러면 뭐 지금 다른 의원들 전수조사 또 하겠다고는 합니다만 코인 투자를 했을지도 모르는 다른 의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뭐 형평성이 있는 거냐. 검찰이 뭐 내지는 특정 언론이 뭐 지금 검찰이라고 제가 뭐 딱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의원을 탁 찍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검찰발 여부를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는 FIU에서 해당 그 김남국 의원의 투자 내역을 검찰에게 넘겼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 그 가운데서 FIU가 그걸 적발해가지고 검찰에 넘긴 사례는 현재로서는 김남국 의원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FIU가 그냥 검찰한테 넘겨줬을 리는 없을 테고 계속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특정한 이상 징후가 포착될 때만 FIU가 그 정보를 검찰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는 다르게 적어도 이상 징후가 포착될 만한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의원들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남의 당 얘기긴 합니다만.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예. 왜냐하면 그간의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온갖 의혹과 어떤 혐의를 받았던 의원들이 어떤 처우를 받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예. 사실은 이 민주당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보게 되면 노웅래 의원부터 시작해서 노웅래 의원은 오히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그랬죠. 사례가 있고요. 그 예. 이후에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도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탈당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민주당에 있는 압력에 김을 빼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김남국 의원도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한 건가요? 아무것도 네.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예. 앞서서 이제 뭐 박주민 의원도 비슷한 말씀하셨던 그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강한 징계를 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당신은 왜 안 하시냐라는 이야기가 대번에 나올 거거든요. 예. 아마 이런 딜레마가 겹쳐서 민주당 지도부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돈봉투, 김남국 이렇게 되어오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가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야당이 잘못해서 거기에 반사이익을 여당이 뭐 얻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건 어디까지나 중도층을 늘리는 것이지 그 중도층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을 얼만큼 끌어들여서 국민의힘 지지자로 만들 것인가는 결국 여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 눈높이에 충분한 어떤 모습을 못 보여주지 않았다는 반성적 성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또 행사한 거 이런 것들이 국민 중도층은 어떻게 볼까요? 좋지 않게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교착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그냥 여실히 드러내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통과 즉시 의료계에 혼란을 빚을 수 있고 의료계 혼란은 단순히 어떤 심적인 혼란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거 불리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좀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주민 의원은 주장하기를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법안 처리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으면 정부와 여당이 다른 대안을 내놓든지 해서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되는데 주도하기는커녕 야당이 논의하자고 그래도 논의 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직회부했다라는 것 자체가 야당한테도 이 간호법에 대한 진지한 토의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정의당과 함께 간호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토론과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대로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라는 말씀은 드렸지만은 제가 간호법의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뭐 앞으로 남아있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아니면 방송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쟁점이 그렇게 뚜렷하게 막 첨예하진 않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호법의 취지 자체가 지금 시대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현재 의료법 체계를 메꾸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케어라든지 아니면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논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차적인 논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충분히 그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상황이 저는 여야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직역 간의 이해 다툼 이런 것들이 간호법 관련해서는 좀 깔려 있습니다만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야당이 통과시킨 이후에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따른 그 후속 대책,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후속 대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내용상 보면 통과된 양곡관리법 내용하고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면 사실 충분히 사전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꺼내야 되는 칼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나타날 여러 가지 혼란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5.18 기념식에 뭐 여야 지도부 대통령 다 참석을 했는데 이번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게 된 사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견 표명 때문이었던 것도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딱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걸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들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용이다라는 식으로 응답한 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헌법을 원포인트로 개헌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약간 납득이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5.18 정신을 당연히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헌법은 그 개정 자체가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공화국의 이름이 바뀌고 정치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헌법 개정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는 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헌법적 가치들이 새로운 시대상에 맞게 업데이트돼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니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 권력 구조 개편이나 시대 정신 반영 등등은 복잡하고 어려우니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5.18 정신 하나만 딱 올리자는 게 원포인트라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국민 여론을 호도할 무슨 우려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 오를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5.18 정신만 수록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6월에는 그럼 우리가 87 항쟁 정신을 우리 헌법에 넣읍시다. 네. 내지는 10월이 되면 우리 부마 항쟁의 정신을 넣읍시다라는 원포인트 개헌 이슈가 계속 나올 때마다 민주당이 이걸 다 받아서 우리가 헌법 전문에 수록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지금 당장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는 것보다도 다른 헌법 정신들을 같이 논의해서 제대로 된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이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도봉갑 김재섭 위원장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뵙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제사덕에 이밥이라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빙자하여 거기서 이득을 얻는다는 말도 되고요. 어떤 기회에 좋은 소득이 있는 경우